악취와 침출수로 인해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알려진 음식물 쓰레기. 사료와 퇴비를 통한 자원하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찾아낸 마지막 돌파구였다. 그러나 자원하는 곧 한계를 드러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먹은 가축들은 병에 걸려 죽었다. 퇴비를 뿌린 밭에선 작물들이 말라 죽었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이 법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 저희들 집같이 그냥 애기들이 조그맣게 있는 집들은 이 쓰레기가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야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뭐 큰 대형 업소도 아니고 많이 나오는 통도 아니고 요만큼 나오는 걸 맨날 며칠을 그걸 보관하기란 너무 힘들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보관을 위해 주부들은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많은 식구가 함께 살다 보니 음식 쓰레기의 양도 많았던 박정자 씨. 일주일에 3번뿐인 분리수거일을 기다리다 보면 온 집안에 음식 썩는 냄새가 퍼지곤 한다. 박정자 씨는 고민 끝에 특이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냉장고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만 가면은 시파리들, 조그마한 날타리들이 너무 많이 날아다니니까 부엌에다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든지 아니면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거든요. 일주일에 2~3번뿐인 분리수거일. 그것도 시간을 지켜가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단위 이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매립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10,000여 평의 쓰레기 적환장. 수도권 매립지로 들어가지 못한 젖은 쓰레기들이 산을 이루고 있다. 12년째 쌓인 쓰레기만 3만여 톤에 달한다.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 등 젖은 쓰레기가 섞여 있어 반입을 거부당했다. 적환장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로부터 발생한 침출수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매립이 힘들어지자 정부는 소각장을 만들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는 태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강남 자원회수시설은 정부가 1,080억 원의 돈을 들여 만든 대단위 소각장이다.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와 함께 태워 발생한 열을 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된 상태다. 소각장 안에는 인근 주민들이 모여 쓰레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막기 위해서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태울 경우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좀 뺐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게 되면은 나쁜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여기 사니까 주민들로서 구성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돼요. 여기서 감시 감독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가 깨끗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철저하게 잡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쓰레기는 도시민들이 집중적으로 발생시키는데 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도심지에서 가까운 곳에 하려면 도시민들은 우리보다 더 아마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아주 쾌적하고 안락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면서 농촌 지역에 이것을 입지시키면서 그걸 반대하는 거 보고 지역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도시 사람들의 위선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약 400만 톤. 그러나 정부는 매립과 소각, 그 어느 쪽에서도 처리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환경부는 지난 1998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자원화 정책은 당시 IMF 외환 위기 등과 맞물려 큰 호응을 얻는다. 1998년 당시 수입 곡물가 폭등으로 고민하던 축산 농민들은 값비싼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구입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났다. 축산 농가가 밀집한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소 1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원인은 보툴리누스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 역시 문제를 일으켰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김주철 씨는 이곳에서 고추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사용했다가 큰 피해를 보고 말았다. 만 6천여 평에 심은 고추가 모두 말라 죽은 것이다. 저희들이 그 커다란 기쁨을 안개주리라 생각했던 그 고추가 착근을 못했습니다. 그 심은 상태에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고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문제는 퇴비 속에 든 염분이었다. 후유증은 아직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게 무성하지만 이렇게 잘 튀지 않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다 이렇게 고사가 돼가는 상황입니다. 이 건강에 자라야 할 콩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그 해독이 지금도 얼마나 이게 많은지를 알려줍니다. 이 콩이 아주 강한 식물인데도 견디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죽고 있습니다. 이런 12,000평은 당시 퇴비를 팔았던 자치단체는 전문가들의 분석표까지 동원해 효능을 홍보했다. 행정기관에서 저한테 제출한 분석표는 제가 보기에 완벽했고요. 염도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적정량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475톤이라는 발효퇴비를 1차 구매를 했는데 저로서는 이 속았다는 기분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는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진 채 아끼던 고추밭까지 잃고 말았다. 2005년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의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됐던 사료와 퇴비화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다른 대안은 과연 없는 것일까? 운반하는 도중에는 냄새 나죠. 물 뚝뚝 흐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발생되는 과정에서 하수 관거에다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대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소위 그 생물학적인 바이오게스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미국 역시 쓰레기 수거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각 가정에서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 배출한다. 분리 수거된 쓰레기는 자원화 시설로 옮겨진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각 가정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수거할 필요가 없다. 주부들은 식사를 마친 후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그대로 싱크대 배수구에 넣는다. 싱크대 밑에 설치된 디스포저라고 불리는 음식물 분쇄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배수구 안으로 들어간 음식물 쓰레기는 우선 디스포저 안에 설치된 고정 칼과 회전식 해머에 의해 잘게 부서진다. 곱게 갈린 음식물 쓰레기는 물과 함께 방류된다. 하수 관거를 통해 흘러나간 음식물 쓰레기는 곧바로 하수 종말 처리장까지 보내진다. 하수 종말 처리장에 도착한 음식물 쓰레기는 그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원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시키고 이 분해된 찌꺼기를 걸러낸 깨끗한 물은 하천으로 보낸다. 분해된 음식물 쓰레기는 햇볕에 말려 퇴비로 만들어 농민들에게 제공한다. 그렇다면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을까? 유키코 씨는 얼마 전부터 디스포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분쇄기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이전보다 훨씬 위생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었다. 生ゴミをディスポーザーで処理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ゴミの量も減りましたし匂いとかもなくなって清潔になってゴミ出しも液だりがなくなってとても快適になりました。 걱정과는 달리 수돗물이나 전기 사용량도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ディスポーザーを使う前と使ってからではほとんど変わっていません。やっぱり使い出すとないともうない生活は考えられません。 결과는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율은 높아졌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은 줄어들었다. 그 결과 사용자 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2년을 하수관거 특별정비 원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하수관거가 정비되는 일부 지역에서부터라도 디스포저의 도입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하수관 정비 사업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하수관 정비가 잘 돼 있는 지역부터 시행을 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오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대형 집단 주거 지역 이런 지역에부터 우리가 한번 적용성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실패한
사료와 퇴비화 정책만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의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획일적인 자원화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디스포저 등 다양한 처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